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출 회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주택자한테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한 대출 회수 관련된 내용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총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에 대해서 좀 공론화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금융당국에서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정조준한 겁니다. RTI 재심사 검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임대사업자 대출은요, 일반적인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다르게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 후 1년 단위 연장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대부분 해줬던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 연장을 해줄 때 RTI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이라 해서 임대료 기준으로 이 사람의 대출의 이자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만기 연장할 때마다 검토하면서 좀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은행권의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액이 한 13.9조 원, 그리고 그중 올해 만기가 약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될 거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야, 왜 RTI만 규제하냐, 이것으로 약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2일에 어떻게 강조를 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한 다주택자 기존 대출은 신규 대출과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일정 유예 후 점진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것도 길지는 않아요. 1년에 50%, 2년에 100% 정도, 이런 식으로 짧은 간격을 두고 유예를 두되 만기가 된 것은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를 했죠. 현재 다주택자한테 적용되는 규제가 어떤 것일까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1주택자만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현재 대출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은 만기 시에 연장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예요.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떻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규제지역 아파트에는 대출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 아파트 다주택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대출 만기가 대부분은 이제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제한의 직접 영향은 적을 거예요. 다만 대환 대출은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아파트 다주택자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핵심 타겟은 앞서 설명드렸던 임대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임대사업자 얼마나 될까요? 현재 서울의 매입형 장기임대주택은 27만 8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파트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한 4만 3천호 정도 돼요. 이 중에 강남 상구에 4천호 정도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만 시중에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 이거죠.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한 1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규모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아파트만 따로 분류해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상당수는 이제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대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아파트는 이제 좀 특징이 있죠. 매매 수요는 적고요, 임대 수요는 많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비아파트의 이제 전세 사기 문제로 사람들이 자꾸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전세 대신 반전세라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비아파트의 임대사업자까지 한 번에 규제할 것이냐, 지금 그런 시간은 좀 많지 않고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만 타겟팅을 할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받은 대출이 얼마냐? 그거는 조만간 이번 주쯤에 이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대사업자의 대출 회수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팔아서 갚으라는 이야기인데, 좀 임대사업자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안 끝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딱 8년이라고 8년 지날 때 임대기간이 끝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임대기간 안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8년 임대를 등록했다. 그럼 여기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요구하면은 10년 동안 전세를 놔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도 쉽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도가 더욱더 어렵죠. 이런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물 많이 나올까요? 서울에서 한 4만 호가 된다는데, 일단 후순위 대출로 추가 투자한 경우에는 아마 타격이 있어서 아마 이것은 상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의무 기간 상당수가 잔존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천천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장 대규모 매물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금 인상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등록된 물량은 전세 계약할 때마다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의 전세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시세만큼 전세값을 올릴 수가 있는데 아마 전세값이 취득가에 근접한 사례가 꽤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출 제한에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과연 영향을 받을까?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어서 주택수를 늘린 사람들은 영향을 받겠지만 좀 그리고 주택수가 많지 않고 좀 본인 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렇게 매도 압력을 많이 안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다주택자들의 공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다주택자들의 매도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약속했던 세제 혜택도 축소한다고 하고요. 대출 연장까지 불허합니다. 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없었던 정책이에요. 굉장히 좀 약간 파격적이고 와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왜냐면 이제 대출 정책 같은 거는 보통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 좀 보여주는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다주택자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을 한다?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려고 할까? 대출 연장까지 불허했던 정책에서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꽤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급매 출현 상황을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제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약 올해 11조 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비아파트 비중이 높고 의무 임대 기간이 잔존하기 때문에 당장 대규모 매물 출현 가능성은 낮고요. 좀 장기적으로 천천히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반 다주택자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금 시장 심리 위축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그것이 급매로 연결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21일 멤버십 영상에서 진짜 제가 사고 싶을 정도의 초급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5억 벌 수 있는 서울 재개발 투자처도 같이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